제가 봤을 때는 요즘 수능 난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문학은 고2 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고3, 고1, 2, 3 쭉 단계적으로 좀 독서를 미리미리 좀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 돼서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간 돌입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한 지문? 그것도 힘들면 하루에 주에 한 3-4지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내신 전까지 여러분 주간 과제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감각 유지를 할 수 있는 지문들과 수업 시간에 그런 지문들 하나씩 정리해 드릴 거고, 오늘 좀 학교 행사 때문에 못 온 친구들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정리해서 드릴게요. 보충 영상으로. 자, 일단 오늘 지금 고전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1학년 때 고전시가를 좀 잘못 배웠을 거예요. 뭐 학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교과서를 제대로 보면 잘못 배울 일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전시가를 그냥 무지성으로 쓰고 외우는 형태로 했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전시가를 감상한다는 건 일종의 여행을 간다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와닿질 않으면 그냥 진짜 건조하게 이렇게라도 보자고요. 건조하게. 그리고 아까 배웠던 내용들 바탕으로 들여다보면 훨씬 쉬워지는데, 보세요. 어차피 조선시대 뻔하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런 문학작품을 쓸 수 있으려면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고 문맹률이 매우 높았고, 글을 배우려면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과 돈이 있는 건 양반계층밖에 없어. 관료로 준비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과거시험 칠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나마나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문장을 한다, 공부를 한다겠죠. 공맹, 공자맹자일 거거든. 근데 공자맹자를 여러분이 공맹을 보자마자 몰랐잖아.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한자어나 문맥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공맹이 뭐지? 배우려. 잠깐만, 문장을 한다, 공부를 한다. 배우려, 배우려 한다. 아, 배우려, 배우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야? 우한시다 또는 불가급이다. 주석을 봤더니 아는 게 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 근심이 시작된다, 아는 게 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도약등천 불가급, 도약등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불가급, 못 올라갈 것 같아? 주석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미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결국에는 과거 합격이 어려울 것 같은 거야 아마. 혹은 공부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겠지. 옛날 사람들 할 얘기가 뭐 뻔한데. 그러니까 뭐야? 아유, 공부 안 하고 그냥 나 농사나 지을게. 자연이나 할게. 즉 무슨 얘기야? 탈속적으로 살겠다. 공부해서 과거 시험 쳐가지고 관직하면서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게 그 시절 대부분의 사대부 양반 남자들의 삶이었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보나마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나왔지만 얘도 그런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자연친화 해야죠. 그러니까 홍지는 알죠. 이건 속세라고. 홍진하고 속세는 똑같은 뜻이라는 거. 왜냐하면 멀리서 오면은 저작거리는 뭐 풀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먼지가 막, 흙먼지가 일어있고, 그게 좀 붉은색 흙먼지가 일어있으니까 속세가 홍진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들 배우셨을 거고, 절교하고,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고, 반면에 배군, 자연이죠. 위우, 친구, 자연 친화가 되겠다는 얘기잖아. 녹수청산, 자연에 실험 없이 늙어가겠다. 자연 좋다. 지락이 있다. 락, 즐거움이 있다. 헌사할까 두려워해라. 모르겠으면 냅두세요, 그냥. 아무튼 뭐 자연 친화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사람이 자연 친화하게 된 이유는 뭐야?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연 친화가 된 거지. 그래서 굳이 구조를 잡다면 여기가 원인이고, 그래서 자연 친화된 거죠. 그래서 자연 친화하고 있는 거죠. 되게 간단하다니까. 옛날 사람들은 뻔하다고요, 하는 생각들이. 사실 요즘 세상도 뻔해요. 다들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인간이 뻔해. 사단칠정이라고도 하고, 칠정이 뭐냐? 희노애락 애호욕. 누구나 희노애락, 희, 기쁠 희, 뭐
노열로 뭐 이런 것들, 희노, 애락, 애호역, 뭐 사랑 등등의 감정은 누구나 다 있어요. 다만 옛날에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명예욕, 재물욕을 채울 수 있고 권력욕을 채울 수 있는 게 과거 시험밖에 없었고, 요즘은 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진짜 BJ나 스트리머가 돼서도 가능한 거잖아. 계속 볼게요. 인간의 벗 이딴 말과 나는 알기 슬히여라, 슬히다, 즐거워해라. 아, 슬프다 즐겁다는 것 같아요. 뭐가 슬프고 뭐가 즐거울까? 인간의 벗이 슬픈 거고 물 외의 벗은 즐거운 것 같아. 근데 인간의 벗이 있어? 나는 슬퍼. 물의 벗이 없어? 나는 즐거워.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속세에 대한 것과 자연에 대한 것을 대조시키는 것 같고, 뭐 나중에 문제 풀다 필요하면 들어오지 뭐 하고 넘어가라고요. 내신도 심지어 그래도 돼. 왜? 모든 내용 다 묻지 않아요. 문제 풀다 필요하면 다시 와도 되고, 또 선생님이 필기를 해서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내가 수업 시간에 정리 안 해줄 리가 없거든. 계속 볼게요. 유종크 무심한 게 뭔지 몰라. 그런데 뭐래? 풍진이 붕우래. 뭔 소리지? 강호의 구루래. 어려운데? 근데 봐봐. 강호라는 건 자연이잖아, 일단. 풍진? 홍진? 홍진? 속세인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히 수능이잖아요. 외웠던 작품 나올 확률, 그리고 그 외운 작품 가지고 외워서 풀 확률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수능을요, 한 5년 차에 한두 작품 외워서 풀까 말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암기된 상태로 작품을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딱 적당한 거고요. 그런데 봐봐. 이제야 나는 깨달았대요. 그럼 글의 주제가 나온 거지. 왜 그러냐면 옛사람들은 뻔해요. 과거 시험 쳐서 합격해서 과거급제해서 관료가 되는 게 이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자연친화하는 거고 자연에 파묻혀서 하는 거거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과거 시험 떨어져 갖고 저 자연에 그냥 묻혀 살아 이러면 너무 비참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나 세속 이런 거 같이 관심 없어. 나 이거니보다 내 인생 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야? 정신승리하는 거로 정신승리 사실은. 그런데 정신승리를 하다 보면은 깨우치기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옆에다 씁시다.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그래서 뭘 깨달았냐? 작비금시. 옳고 그름을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 도팽택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정도가 있었나 봐. 대통령 한 6개월 하다가 때려치고 그냥 나는 자연인 될래.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권력자나 능력자가 권력과 능력을 버리고 자연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 이름 갖고 태부 이런 거는 요즘으로 치면 이것도 국무총리나 대통령급의 관직입니다. 자, 호연행색을 뉘 아니 부러워하리. 알고도 부지지하니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였냐? 정확하게 자연이라는 걸, 내가 지향하는 게 자연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런데 자연으로 갈 확정은 되었으나, 즉 내가 지향한 공간에 대한 확정은 되었으나 시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죠. 알고도 부지지하다.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깨달은 건 확실히 자연이야. 공간 자연에 대해서는 확정된 상태예요. 그런데 뭐래? 부지지하다. 나도 몰라 하노라. 언제 가지? 시간에 대해서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관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정리를 했으나 1, 2%라도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전 시간 읽다가 뭔 소리지 싶은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근데 원래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알겠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아. 여기 보니까 윈터 때 이렇게 커플들 탄생 헤어지고 했다며. 한 달 만에. 씨발 대단하자. 대단해. 진짜. 어느새 그걸 또. 그럼 봐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좋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고 싫고가 아니라니까.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그런데 일단 마음은 정한 거야. 자연이라고. 언제 가지? 이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인간의 풍우다하니 무슨 일 머무느냐. 물의 연하 족하니 무슨 일 아니가리. 그럼 나온 거야. 봐봐. 머물다겠죠. 즉 무슨 얘기야? 인간은 나는 머물 생각이 없어. 인간, 나는 속세에는 머물 생각이 없어. 머무느냐. 왜 머물겠냐? 서리법. 머물 생각이 없어. 물에, 자연에는 연하, 이건 구름이죠. 구름이 족하다, 자족이다, 만족이다. 아니 갈 이유가 없지. 갈게. 지향한다. 가게 되니까 나 흥겹다. 야, 좋다잉. 나 이제는 가려고 정했고, 나 존나 좋네, 존나 좋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별 내용 없어요. 조선시대 글 배운 사람들이 할 얘기 진짜 뻔한 거야. 과거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맨날 떨어지다가 이제라도 과거 벼슬에 붙어가지고 좀 하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그냥 자연이 좋네. 맨날 이런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뭐 정리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런데 작품을 보면서 이 정도의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사실 필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솔직히 밑줄이나 화살표가 많지 글씨는 별로 없어요. 간단하다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야. 이게 아는 게 병이야. 또 이 공자 맹자를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학문적으로 달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그냥 농사나 지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야, 속세는 절교하고 자연에 이렇게 위우, 친구 웃자니까 자연하고 친 한번 해보자. 녹수, 녹색물이니까. 청산, 자연이잖아요. 실험 없이 늙었으면 참 좋겠네. 참 이 무한지락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인간의 벗이 있어? 나는 그 인간의 벗에 대해 알기 슬픈 것 같고, 물의 벗이 없어? 나는 이제 벗을 알게 되니까, 물의 벗, 자연의 벗을 알게 되니까 즐거워. 뭐 대강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일종의 사투리 같은 거고 일종의 해독을 해야 돼. 이걸 이렇다라고 500년 전, 300년 전, 200년 전 글을 지금 글로 100% 완벽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단서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높은 확률이다. 그걸 교과서에서 여러분한테 중학교 또는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냥 참고서에서 써서 외워버리게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미련한 거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 느낌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모르는 작품 나왔을 때 대처가 된다니까. 물론 내신은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 그러면서 내 분인가 돌아 안문지족도 뜬금없이 얘기하고 있죠. 안문지족. 내 분, 안문지족 하나 써주시고. 그러면서 유종크 무심할 손. 아마도 풍진, 붕우. 풍진? 송진? 속세?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무심코 유정할 선. 강호 구로. 강호 자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깨달았대. 뭘 깨달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현재 벼슬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벼슬 하다가, 높은 벼슬 하다가 때려치고 자연인 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고사 인용하면서 나도 그래야지라고 마음은 정했는데 야씨 언제 가지? 고민 중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음을 정하죠. 야, 인간이 머물 이유가 없다. 물에, 자연의 연화, 구름 같은 자연은 참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구나. 안 갈 이유가 없지. 이제 가려고 정했으니까 나 정말 좋은데? 끝. 그런 얘기예요. 됐죠? 계속해서 나를 보겠습니다. 자, 얘도 아까 얘기했던 수필.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소재나 뭔가가 있어. 근데 얘는 약간 특이하게 서사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 시공간 배경이 있죠. 시간적 배경이 있죠. 잠에 들었어. 인몽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얘기인 거야.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 게으른 귀신이라는 소재 또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난 그래서 귀신하고 뭐 하는 거야? 소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게으른 귀신이 있는 것 같아서 귀신하고 소통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필기하세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야? 귀신 탓하는 거죠. 야, 귀신아, 너 때문에 나 병났다잉. 응? 그러면서 귀신 탓하는 거예요. 오른쪽 넘어가 봅시다.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고, 너 저리 갈래라고 내가 귀신한테 탓을 하면서 저리 좀 가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에 귀신이 세 번째 장면 대답을 했죠. 아,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귀신은 나에게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거야. 뭔 개소리인지 봤더니 보세요. 야, 굿센스가 좋은 거 같지? 부러진다잉. 나무 단단하고 까만 게 좋은 거 같지? 부러져. 깨끗한 거 금방 더러워져. 야, 이거 매직 키보드 이런 거 흰색 사면 뭐해? 금방 때 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검정색 같은 게 때 안 타는 게 좋은 색깔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건 더러워지고 쉽고 우뚝한 건 꺾이기 쉬워. 굳은 돌은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을 영원할 거야. 야, 움직이는 건 쉽게 유지하라 고요한 장수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일단 개소리 같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근면이 화근이 될 수도 있고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반복되는 말 잡으면 여기 나왔잖아요. 너 지금 게을러가지고 너 게으른 귀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병도 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잖아. 라고 게으름의 문제를 얘기했더니 야, 네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 귀신이 뭐라고 한 거야? 발상의 전환을 하라면서 반박했죠. 나에 대한 반박. 나는 게으름의 귀신 탓을 했는데 게으른 귀신이 나타나서 게으른 귀신하고 대화했더니 나에 대한 반박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개소리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뭐 마누라나 아니면 뭐 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를 한 거야. 이 인간아,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맨날 인터넷 좀 하지 말고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아, 내가 게으른 건 말이야. 사실은 좋은 거야.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괜히 이제 뭐 글을 배운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거죠. 나는 말문이 막혔네? 그래. 앞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함께 살자. 게으름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결국 무슨 얘기요? 나 앞으로 게으르게 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은 게으른 게 좋은 거다. 이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쌉소리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고전이 그냥 이거야. 별거 없어. 아,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럼 답이 다 나와요. 정답 1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보자마자. 왜? 지금 봐봐. 자, 일단 가 같은 경우에도 속세 vs 자연으로 갔죠. 나 같은 경우에도 게으름과 근면함을 대조하면서 이 대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향점을 얘기했죠. 맞잖아. 대조라는 주제, 구조 세팅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주제 생각으로 갔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갔어, 이 사람은? 야, 자연이 좋은데? 결국 어떻게 갔어, 이 사람은? 야, 게으름이 좋은데?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주제로 갔잖아요. 구조, 주제 다 들었네? 아무리 봐도 그냥 정답 1번인데. 그쵸? 자, 그 외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태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고요. 근데 봐봐. 세태는 뭐냐면 세상의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세태? 그럼 굳이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욕해요, 지금? 아니잖아. 나 그냥 속세자연, 자연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게으름, 부지런함, 게으름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주제 범주가 아니에요.
주제에 관련된 범위가 아니야, 그냥. 세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또 봐라. 나는 자연이 좋아가 왜 순응한다는 거죠? 자연 친화가 왜 순응이야? 의지를 가지고 자연을 향해 가겠다는 건데. 그 다음, 구체적 청자 설정에서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 가는 모르겠어, 그런 거. 나도 좀 애매하죠. 자연에서 얻는 깨달음? 깨달음은 있지.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된 거냐면 잘 보세요. 자연이라는 건 가의 주제야. 깨달음은 나의 주제고 가의 주제에서 자연이 좋아라는 자연 친화를 깨달았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청자 설정된 거는 나의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가나를 그냥 말도 안 되게 섞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틀린 선지를 틀린 이유를 찾는 게 여러분이 사고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무의미한 짓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수업 시간 잘 듣고 복습하시면 돼. 뭐 계절의 변화, 대비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서 다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답 1번 말고는 없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야? 주제랑 구조를 빡세게 잡아주시면 그냥 보이는 흐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됐고. 필기 못했으면 필기하세요. 한 2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볼게요. 유연십이 고는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갈등을 반복하고 쉽지 않았고 결국에는 강호를 선택했다. 자, 그럼 봐봐.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 이유가 나왔잖아요. 왜 강호를 선택했어? 공부가 어려우니까. 맞죠? 그리고 강호를 선택했는데 그 강호에 대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연 친화가 이 사람의 주제잖아. 그리고 안분지조가 아까 있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육수에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잘 안 낸다니까. 그건 눈만 있어도 푸는 건데. 정답 4번이네. 지금 화자는요. 속세 미련이 없어 그냥. 자연으로 가는 건 정해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보나마나 이 사람들은 보나마나 이런 거죠. 관직이야 자연이야 고민하다가 결국 자연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야? 자연을 선택했잖아. 자연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건 이런 거. 선생님 그러면 이거 없나요? 자, 그럼 이것만 확인하러 들어가 볼게. 속세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 9장 보세요. 있네. 뭐? 지금 도팽택 기간거 활제, 태부 거래기. 태부 같은 게 관직이라 그랬잖아. 관직명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봐봐. 이 사람은 그 관직 이름을 언급했다고 해서 미련이 있어요? 아니, 아예 없어. 그냥 언제 갈지만 고민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외워가지고는 이런 건 헷갈려서 안 돼요. 즉 속세의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는 아예 없어요. 언급조차 없어. 다만 오답 설계는 어떻게 한 거야? 관직이라는 속세에서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건 언급은 있지. 근데 이 사람의 지향은 전혀 없어. 미련 같은 게 아예 없어. 이런 관직에 대한 지향 아예 없어요. 미련 없어요. 지향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풀려고 하잖아요. 수능에서 모르는 작품 나오는데 어떻게 풀래? 절대 못 풀어요. 이렇게 해놓잖아. 내신에서 변별하려면 학교 수업 시간에 안 한 작품들 갖다가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할 거야 그거를. 이렇게 연습해 놓으면 그거 다 두드러 팰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신 필기는 외우는 건 그냥 할 거예요. 학원만 잘 출석하시면 자연스레 외워져 있어요. 그런 건 안 틀려. 어디 선별돼? 이런
내가 본 적 없는 학생들이 다루지 않았던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변별하기 위해서 낸 보지 못했던 작품들에서 변별되는데 이렇게 연습하는데 뭐 틀릴 게 뭐가 있어. 수능 문제 다 두들겨 패는데. 자, 절교와 위우. 봐봐. 지금 이 화자는 뭐라 그랬냐? 속세는 절교할게요. 자연은 친구할게요. 그럼 봐봐. 화자가 절교하자는 거 인간의 벗, 속세 맞겠죠? 아마도. 100%는 아니겠지만. 붕우를 절교한다고? 찾아볼까요? 붕우 절교, 붕우 어디 있어? 그러네. 풍진이라는 걸 받고 홍진, 풍진 엮어놨으면 붕우 절교 될 수 있겠죠. 왜? 뭔가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글의 전개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 자꾸 대조적으로 끌고 가잖아. 대조적으로 끌고 가잖아. 즉 속세와 자연을 계속 대조적으로 끌고 가잖아. 속세와 자연을 계속 대조적으로 끌고 가잖아. 인간과 물의 풍진과 강우. 그러면 대조적이었다면 당연히 풍진 붕우는 속세에 대한 것이고 강우구로는 자연에 대한 것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어. 왜? 이 작품 여러분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해석을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고 따라서 그래. 이 사람이 풍진 붕우 했으면은 풍진 속세니까 절교할 수 있겠지. 자, 백운 자연이잖아. 위우 친화잖아. 무한 지락 락 맞네. 즐거움 자연 친화니까. 자, 4번 5번 볼게요. 위우 친화죠. 구로 물외. 물외에 있는 거니까 맞는 것 같은데 구로만 좀 확인해 봅시다. 맞네. 강호 구로는 자연이었잖아 여기서. 그러면 4번까지 맞고 구로는 강호였으니까 자연이고 물외 자연이고 당연히 화자가 위우 친하고자 하는 대상 될 수 있겠죠. 그럼 남는 건 당연히 정답 5번일 것 같고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5번을. 물의 법과 위우. 이거는 자연 친한데요. 유종코 무심하다가 뭐지? 유종코 무심하다 찾아볼게요. 유종코 무심하다? 야, 풍진붕우를 유종코 무심하다고 했네. 그러면 풍진붕우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유종코 무심하다. 속세네. 두 개는 같지 못하니까 정답 5번에 두 개를 섞어놓고 설계했구나. 정답 5번이구나. 끝.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뻔한 거야. 자연이야 속세야? 잡아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 분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외워서 할 수도 없고 외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방법은 뭐다? 문맥적으로 계속 대조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분류해보는 거죠. 단어들을. 정보들을. 근데 이거야 뭐 처음 할 때야 그렇지. 나중 되면 되게 뻔해진다니까요. 진짜. 35번 봅시다. 기역, 니은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해보렵니다. 기역과 니은 볼게요. 이제 자박금시를 깨달는가 하노라. 니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어딨냐?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쳤으니 그대 함께 살길 바란다. 둘 다 깨달았다다. 그러니까 여기 깨달았다는 나 자연 조화를 깨달은 것 같고 여기 깨달았다는 게으름 조화를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드렸던 이 파트겠네요. 이 파트. 맞죠? 속세자연에서 자연 조화, 게으름 근면에서 게으름 조화. 번 35번. 자, 그럼 봅시다. 뭐 이상한데? 봐봐. 공맹을 배우는 거는 공부해가지고 관직에 나오는 거거든? 과거 시험 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나 성대농포, 나 농사 지을게, 나 자연할 게지. 뭐 지금 두 개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2번 선지. 아니라니까. 나 그 게으르게 살게 얘기하고 있다고. 3번 선지. 그렇죠. 자연이니까. 아니, 이 게으름이 좋은 거라니까? 깨끗한 게 좋은 거라고? 4번 선지. 나 깨달았거든? 나 이제 고칠게. 나 앞으로 더 열심히 나는 게으르게 살게. 정답 4번이네요. 됐죠?
마지막 36번 보겠습니다. 1번. 내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을 살펴보려고 한다. 성찰이다. 그러네. 즉 나의 게으름, 귀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대화를 건네려고 한다. 즉 나의 게으름과 대화를 한다. 성찰이죠. 맞네요. 2번 선지. 게으름 맞죠? 이상한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3번 아니냐? 아무리 봐도. 왜? 봐봐.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의 핵심은 뭐야? 게으름을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귀신 탓하고 있잖아. 일단 그러니까 자신의 탓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게으름을 귀신 탓하는 데서 양면성은 아니지. 글의 주제도 게으름성이 양면성이 아니라 결국 게으름이 좋은 거야 이런 얘기로 끝났잖아요. 정답은 3번이네. 이게 글의 주제인 거죠. 얘는 보기를 엮어보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 끝. 맞잖아. 지금 화자는 게으름을 귀신 탓했다니까요. 딱 그 장면이잖아. 너 때문이야 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게을러져가지고 게으름 귀신 별로 안 가냐? 귀신 탓하잖아요 지금. 됐죠? 이게 글의 주제, 가장 중요한 정보였고 따라서 1번 문제는 게으름을 귀신 탓하는데 게으름을 왜 자신의 허물이야?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지. 그리고 그 부분은 게으름 귀신을 비난하는 거지 양면성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정답은 3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게 선생님 수업이 이해가 안 돼서 외우게 될 수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돼. 외우면 안 되고요. 필기를 하면서 내가 필기한 거 최대한 따라오면서 혹은 제가 프린트를 엽을 항상 뽑아 놓잖아요. 그럼 하나 더 가져가서 거기다가 필기를 그대로 베껴 적으면서 머리를 거쳐서 베껴 적어 보세요. 그렇게 양적 변화를 주다 보면 사고 차원이 바뀐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잖아요. 내신은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거고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이런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됩니다. 자, 내신 필기 열심히 제출해 주시고 분석 자료는 어느 정도 제출이 쌓이면은 제공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생겼을 때 내신 족보 모의고사도 진행될 거니까 당장은 개념들 수업 그다음에 과제로 나간 것들 잘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자, 지금 비대면으로 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대면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면 듣는 학생들은 필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놓친 필기 정리해 주시고 필기 정리 끝난 거 각자의 밀착톡에 올려주세요. 비대면 듣는 학생들도 지금 캡처해서 올려드린 필기 싹 정리해서 자기 밀착톡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대면 학생들도 오늘 수업 들은 거 혹시 필기 빠뜨린 거 없는지 밀착톡 단톡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 필기 사진 찍어서 밀착톡에 또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36번 약간 질문 들어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서사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 나와 게으른 귀신. 그러니까 인물로 대화가 있다는 거는 대화 장면이 있다는 거는 약간 서사의 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사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했으니까 그거를 세팅해서 묻는 거고 결국에 글의 주제는 뭐냐면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가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첫 장면은 뭐냐면 첫 번째 장면은 대화에 돌입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세 번째 장면은 반박하는 거고 네 번째는 그 반박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서사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뭐냐.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대화에 돌입하는 1번 장면을 가지고 1번 선지를 구성한 거예요. 내가 무당을 매개로 귀신과 대화를 해. 대화에 돌입했어. 1번 장면을 그대로 1번 선지로 세팅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2번 선지는 당연히 2번 장면이겠지. 그럼 2번 장면의 의도는 뭐냐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맞아. 그리고 여기까지도 맞아. 왜? 게으름을 부정했으니까요. 맞죠? 근데 3번 봐. 3번 선지. 그러면 여전히 이건 2번 장면에 대한 얘기인 건데 내가 게으름을 탓한다? 게으름 귀신을 탓하는 거죠? 그럼 게으름이 귀신을 탓한다는 거는 내 탓이 아니야. 귀신 탓인 거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게으름의 양면성이 안 드러났죠. 장면 2는 게으름을 귀신을 비판하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틀린 선지, 정답 선지 3번으로 세팅이 딱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고 왜 질문을 했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왜 잘못하냐?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놓는 거야. 어떤 부분을 놓게 되는 거냐면 봐봐. 되게 명확한 설계가 보였잖아요. 1번 장면 가지고 1번 세팅. 2번 장면 가지고 2번, 3번 세팅이 보이잖아. 근데 그걸 내가 순간적으로 놓친 거야. 구조를 빡세게 안 잡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췌독식으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2번에다가 딱 매칭시켜야 되는지. 무슨 얘기냐면 평가원은 구조를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보 구조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보 구조를 명확하게 잡아놨어. 구조도 형태로. 학습활동처럼. 그래가지고 선지 하나하나 대응을 시킨 거야. 그럼 장면 1번 가지고 1번 선지, 장면 2번 가지고 2번 선지, 3번 선지를 세팅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구조를 놓쳐버리니까 헷갈리는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 헷갈리는 거는 그런 구조 처리나 평가원의 의도 처리가 안 된 경우야, 사실은. 그래서 2번, 3번은 헷갈릴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3번 끝인 거예요. 자, 그럼 봐라. 그 맥락에서 보잖아요. 3번 장면은 반박하면서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예요. 맞죠? 마지막 그러면 정리는 그리고 보기까지 엮어보자면 보기 내용 바탕으로 엮어볼 수 있는 5번 선지까지 완벽하게 하나의 정보 위계로 정보 구조로 설계가 딱 된 거죠. 5번 선지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 되게 정답을 확신을 가지고 골라낼 수 있는 거고 사실 내신이 특히 이런 의도를 보기 쉬운 연습 소도구인 게 필기가 있고 필기 가지고 선지 만드는 게 저는 너무나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내신 수업, 내신 시간 전후에서 보여주잖아요. 출제 의도 파악이 여러분 되게 그 출제 의도 파악이라는 관점에서의 성장이 되게 깊어질 거고 그리고 나면 다른 과목 뭐 수능이고 내신이고 할 거 없이 되게 편해질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